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튼콜 김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입장 때 이렇게 박수를 주신 분은 처음인데요. 그래요? 네네. 저 지금 당황했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부터 연극, 영화, 드라마까지 정말 다채롭게 활약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면서 영화 감독, 또 각본가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정말 올라운더라고 칭하고 싶은 분인데요. 지현준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배우 지현준입니다. 와, 아니 알아서 카메라 아, 말씀 안 지금. 드렸는데. 딱 보고 네, 인사를 네. 하셨네요. 네. 네. 목소리가. 그렇죠. 네.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셨는데 목소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음의 근육. 아, 네. 네, 네. 지금 그 연극 연습하다가 또 네, 오늘 오셔서 연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는 것에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자꾸 이렇게. 오늘 네. 테이블도 새로 바뀌고, 테이블이 그렇죠. 예. 네,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밤에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네, 뭐 예. 저녁도 배부르게 먹고 예. 네, 왔어요. 돼지갈비 네. 두 번 드시고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아니 좀 생각보다 예전보다 일찍 네, 오셨어요. 네. 제가 잘못해서 네, 네. 돼지갈비를 아유, 먹고 예. 배를 두드리고 있다가 김밥 얼른- 먹으면서 연습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죄송하네요. 그러면 지금 연습하고 연습하고 계신. 계신. 네. 네,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쵸. 오늘 첫 리딩 저거. 아. 네, 오늘 그래서 네, 우리 이영애 선배님 실물 또 제가 뵙고 네, 아. 그러니까 해다 가블러라는 네, 해다 가블러. 연극이고. 네, 작품이 아주 조금 어려운가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입센 작품은 잘 안 하는데 입센 작품에 대해서 좀 재미없다라는 제가 편견을 나름 갖고 있었는데 대본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참 묘하게 잘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다 가블러가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네, 이름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영애 씨가 해다 해다 가블러를 가블러. 네. 하고 그럼 뭐 어떤 역인지 그리고 좀 거기에 네. 남편 역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전 남친이 있고 그렇죠. 그 집에 드나드는 친한 판사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판사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의 좀 줄거리. 네, 좀 음.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어떤 약간 작품인지. 여자 햄릿이라고 부르는 해다 가블러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자 그 당시 어쨌든 배경은 1890년도에 쓴 작품이라 네. 그 당시 여자가 받고 있는 어떤 구속이나 압박에 관해서 좀 다른 인물을 제시하는 걸로 좀 음.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이걸 현대로 갖고 와서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그리고 지루함 네. 그런 걸 우리는 쉽게 해결하려고 뭔가 계속 하면서 살잖아요. 네.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게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걸까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는 한 여자가 상황을 통해서 그걸 뚫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다른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그런 네.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한 명에 이제 남성이 네, 그리고 여자 한 명이 또 여자 두 있죠. 분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모 역할 하시는 네, 분과 네. 해다하고 약간 정반대의 음. 처지에 있는 네. 인물이 나오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나는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원래는 다른 역할로 제안을 받았었다가 아, 그래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떤 역할로? 원래는 전 남친 전 역할로 남친? 했다가 네, 그걸로 제일 프로포즈를 받았고 네. 연출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해도 남편으로 갔다가 최근에 진짜요? 그러지 말고 판사로 정말요?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다시 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 제가 뭐 다른 역할 맡은 이 조합이 네. 약간 완성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맞다 해서 이제 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좀 묘한 캐릭터라서 네, 처음 지금 아주 흥미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면 연극을 한 편을 이렇게 올리려면 사실은 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연극계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맞아요. 어떤 네. 식으로 준비하고 그 연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전에 연극은 무조건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런 분위기여서 네. 자기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 그게 흐름을 잘 따라가야 자기 캐릭터도 구축이 되니까 네. 자기 캐릭터만 연기하는 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뮤지컬이 이제 등장하면서 네. 시간제 연습이 생기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나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서 그걸 공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일단 테이블 워크에서 갖습니다. 모두 다 같이. 그래서 작가님도 계시고 네. 입센 전문가님도 오시고 그래서 아, 여기 김예 교수님 맞아요, 아시죠? 오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말 안에 있는 뒤에 있는 배경 얘기들이나 아.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고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긴 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나누게 될 것 같고 그걸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간 기존 원작하고 다른 각색본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영국에서 했던 그 각색본을 갖고 이제 조금 더 우리 말에 맞게 서로의 말에 맞게 계속 탐구하면서 그런 네. 시간을 한 달 정도 갖고 이제 일어서겠죠. 아. 그래서 이게 붙으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네. 앉아서 하다 보면 이게 일어나고 싶을 때가 오거든요. 저희가. 근데 네. 계속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고 싶다. 이게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겠다. 이게 점점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일어나게 돼요. 네. 이건 프로젝트마다 빨리 일어나는 팀이 있고 네. 오래 테이블 워크하는 팀이 있는 건 아, 이거는 뭐 대장의 취향에 영향이 네. 있는 그때그때 배울 게 연출가의, 맞아요. 네. 그때그때 배울 게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동선을 같이 상의하면서 네. 짜고 네. 반복 연습해서 극장에 올라가는 거죠. 오. 그러면 진짜 극장 전에는 연습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극장에서 하는 연습은 보통 어느 정도나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극장 여건이 대개는 좋지 않아서 그죠. 급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유럽에서 연습할 때는 극장에서 한 2주를 쓸 수 있었어요. 아, 유럽에서 하신 적이. 네, 독일에서 네. 공연하고 아. 프랑스에서도 공연하고 그랬으니까 네, 네. 거의 일주일을 기본으로 쓰긴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그죠. 3, 4일이면 되게 많이 주는 거기도 그렇죠. 한데 극장 대관할 네, 때. 그래도 네, 이번 한 네. 일주일 정도는 주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여유 있게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3, 4일밖에 못 해보는구나. 네, 그러면 극장에 가서도 이제 리허설을 뭐 테크니컬 리허설을 맞아요. 하고 조명도 맞춰야 되고 그죠. 또 네.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니까 네. 거기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렇게 되는 그리고 나서 드레스 리허설. 네, 맞습니다. 옷을 입고 옷을 하고. 다 입고 갖추고 네. 이제 본 공연이랑 거의 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오기 전에 그 공간에서 한번 네, 해보고 네. 관객분들이 오시면 사실 그때 완전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실전 연습인 거죠. 네. 이게 공연이 그러니까 5월이죠. 네, 5월 7일. 엘자트 센터. 네. 한 이제 네. 두 달 한 달 정도 합니다. 네. 2달 연습하고 한 달. 두 달 공연. 남았는데 네. 한 달 정도 네. 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대본을 어떻게 외울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테이블 워크 할 때는 이런 그냥 대본을 대본을 이렇게 보고. 보고서 뭐 네, 네. 읽거나 처음엔 그런 식으로 네, 시작하는 그래서 거죠. 자기가 네. 해석한 거나 아니면 네. 주님이 제시하신 거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읽어보죠. 음. 이건 좀 이쪽으로 읽어볼까? 아. 이건 이쪽으로 읽어볼까? 그날 네. 리딩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알게 되는 것들도 네. 있고 음. 뭐 서로 몰랐던 건 서로 얘기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정보들을 나누는 거죠. 그럼 언제 다 외워 갖고 와야 돼요? 정해지는 시간이 있긴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빨리 그래도 뭔가 익숙하게 하려면 빨리 빨리 내 외우는 게, 몸 네. 체화시키는 게 좋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글자로 읽는 것보다 빨리 일어나서 하다 보면 이 상황을 외워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네. 변수가 있어도 잊어먹지 않거든요. 네. 글자를 읽어서 제가 이렇게 하기라도 정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쳐서 이쪽을 보는 순간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다 말을 붙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을 수 있고 늘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뮤지컬에서도 똑같은가요? 그런 과정은? 네, 뮤지컬은 근데 영국보다는 조금 더 약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노래 큐도 노래니까.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탁탁 맞물려 가서 어떤 쇼잉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노래라는 또 수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헤다 가블러는 각색을 아까 원래 그 시대 배경이 있는데 그 시대 배경은 네. 그대로 두고서 하는 건가요? 아니, 시대를 없앴습니다. 아예 일단. 없애고? 네. 아. 하지만 거기 있었던 정보들은 갖고 오긴 해야 되겠죠. 네. 근본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대가 없다가 저희 컨셉입니다. 현대도 아니고 그냥 시대가 없다. 아, 네. 시대가 없는데 판사는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처음 만나신 거죠? 저번에 잠깐 한번 만났고 아. 오늘이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어, 네.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영희 네. 선배님도 너무 편하고 소탈하시고 그리고 너무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진짜 약간 꾼들이 모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연기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판사로 갔을까요? 판사가 뭐가 필요하고 뭐 그런 생각을 네. 연출님 잠깐 얘기하신 기존의 판사가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신 아,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남편이랑 이런 기존에 있던 헤다 가블러 말고 누가 봐도 좀 헤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약간 네. 좀 그런 면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만 아. 얘기하신 상태예요. 판사가 약간 판사가 약간 좀 약간 교활하고 약간 팍팍 네, 네. 그런 게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헤다랑 동일시되는 헤다랑 같이 헤다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신미안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면 면도 같이 넣고 싶다. 네. 누가 봐도 좀 반듯한 오히려 네. 그걸 탁 어떤 여성의 마음을 탁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있나 봐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을까요? 네. 헤다 가블러 저는 예전에 국립극단에서 할 때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 그게 한 10년 맞아요. 그 정도 이상 됐죠. 된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그 비슷한 시기에 국립극단에서도 네. 또 이 헤다 네. 가블러를 올리고 그래서 사실 양쪽으로 되게 흥미롭긴 해요. 네네네. 네. 이영애 씨하고 또 이혜영 이혜영 씨가 음. 하고 예전에 국립극단에서 했을 때 그때 이혜영 씨가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잘 네.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또 입센 작품 진짜 자주 하지 않는데. 맞아요. 네. 체업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맞아요. 네. 네. 그때 김미애 교수님이 여기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때는 테이블은 이거랑 달랐지만 그래서 입센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어볼 거 다 물어봐야죠. 그럼 만약에 하다가 뭐가 안 맞는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연출은 저렇게 얘기한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렸을 때는 가장 좀 억울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음. 후배로서 이제 연극을 대하고 나면 네. 어쨌든 이 장면에 대해서 선배님들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나보다 어쨌든 위에 계신 분들하고 붙으면 네. 저는 이게 되게 이런 약간 슬픈 장면인데 그분들은 웃긴 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럴까라고 들어보면 그분들 인생에서는 이게 웃긴 거예요. 아. 제 인생에서는 이게 슬픈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옳고 그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하려면 자기의 경험을 갖고 오는 게 확률이 좋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연극이라는 게 가장 좋고 저한테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생을 하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이해해서 그때는 못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떨 때는 타협을 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내가 맞다고 우겨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왜 그런지 듣는 것 자체가 약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 시선과 내 경험에선 이게 그냥 무조건 슬픈 일이었는데 다음 작품 할 때는 그 가지가 하나 더 생겨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연극을 하는 저한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뭔가 넓어지고 네. 그리고 연극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티가 나거든요. 저는 네.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네. 공연을 보러 둘이 사이가 안 좋네. 보시면 알아요. 야, 연출이 그래요? 이렇게 디렉팅해서 저 배우 저렇게 연기하는구나가 아. 개인적으로는 뭐 다 맞진 보이세요? 않겠지만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객이라면 제 기준으로 보자면 배우가 잘하고 못하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네. 관계. 음. 그걸 어떻게든 풀고 들어가는 게 숙제죠. 음. 사회에서야 뭐 불편하면 안 봐도 장땡이고 그렇죠. 피하면 되는 일인데 연극이란 게 뭐라고 그걸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걸 드리고 싶으니까 네.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해해야 돼요. 쇼부를 쳐야 돼요. 네. 그게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 어.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무리에는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그러면 연극 말고 다른 거는 좀 그게 좀 정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커버될 수 있고. 아. 연극은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연기 처음 배울 때도 제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맞춘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선배님들이 네가 이래서 이렇게 분석한 거고 네가 이래서 이런 톤으로 대사 친 거고 네. 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직업 안에서는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후배들을 보면 쟤는 이래서 이렇구나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그 사실 마음을 다 들여다 봐지는 보죠. 거네요. 어쩔 수 없죠. 제 경험 안에서 이걸 캐릭터를 해석하는 거니까. 네. 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게 네. 보인다는 거죠. 당장 네. 아이냐 이냐도 저희가 누구 보면 보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의 맞죠. 그런 것처럼 약간 반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왜 예전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날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딱 보면 관객분들도 이거를 연기를 잘한다 못하나를 평가할 뿐이지 우리 연기에는 그게 포함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무섭죠. 그게 딱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숨길 수가 없는. TV나 영화 연기는 그냥 한 번 연기하고 그냥 다 끝나는 잘라서 거잖아요. 하고 네, 그냥 그죠. 찍고 나면은 끝나는 네. 건데 이거는 맞아요. 날마다 맞아, 몇 맞아. 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NG가 없죠. 그죠. NG가 나도 뭐 할 수 없죠. 그냥 네, 해야죠. 네,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죠.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거를 풀어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쨌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서로한테 공통된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 극을 네.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한테 안 가본 지점까지 가보는 거죠. 왜 그랬니? 왜 그런 거야? 지겹고 피하면 되는 걸 서로 파야죠. 좀. 어떻게 파냐는 이제 서로의 그런 역량에 네. 맞는 거긴 네. 한데 파봐야죠. 그래서 이해하면 그렇구나 해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저보다 굉장히 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픈 사람일 때는 내가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 걸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네. 내 걸 맞아서 이걸 하는 것보다 아, 공연이라는 게 좋은 걸 줘야 되지만 어차피 사람 사는 이야기라서 네. 그런 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하고 어쨌든 또 반대로 해보기도 네. 하고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연극에서 내가 맡는 캐릭터가 네. 사실 극 중에서의 캐릭터지만 그걸 자꾸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나한테도 영향을 줄 것 그럼요. 같거든요. 삶에 배우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예, 예. 근데 또 그 역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까지는 붉은 낙엽에 출연을 네네네네네.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 아버지 네네네. 역할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그죠? 좀 저한테는 새로운 지점. 그죠? 예.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돼서 네. 배우로서 이제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딱 네. 중간에 걸쳐 있는 나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해요. 아. 연기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나도 이제 물러서야 되는 이 약간 비슷한 아버지라는 역할은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메인에 있는 어떤 젊은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다음 네.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라서 근데 아버지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 네. 아버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 그 사람의 심리에 더 포커스된 그렇죠. 얘기라 네. 네. 그래도 그쪽으로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하다 보면 그 아들이 하는 게 실제로 막 저 그거 보면서 저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아니 저 아들이 저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잘 보셨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드라마 보듯이 얘기하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유 아들이 저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몰입하셨다. 네, 몰입한 거죠. 그래서 참 그거는 네, 붉은 낙엽은 참 이렇게 막 뭐가 개운하게 해결이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참 근데 그만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예, 어떤 예.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돼서 네. 그걸로 인해 파국이 점점 네.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전 나름의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슬픈 얘기일 뿐인 약간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처음엔 약간 추리물처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뭐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거가 중심은 네. 아닌 네네. 그런 네. 연극이었죠. 네. 그럼 막 그렇게 막 고민이 많고 이런 역할 하다가 딱 그게 끝나면 공연이 네. 좀 뭐- 거기서 헤어나올 때 좀 어. 힘드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굳은 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한테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네. 저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근육이 단련돼야 어디든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자세히 좀 아픔까지 잘 들어가서 그걸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상적인 말. 명언입니다. 마음의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작품을 최근에 하신 거 보니까 거의 안 쉬고 계속 하신 거 네,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데스타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죠. 네, 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다음에 하게 되면 네. 한번 보세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작품. 네. 원래 그게 그 미국의 오리지널 그 캐스트가 하는 걸 봐도 하데스 역할 맡은 사람은 완전 동굴적으로 네. 하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그냥 목소리. 네, 참 역시 네. 어디까지 내려갈까? 네, 네. 원래는 한 옥타브 위로 쓰여져 있었는데 네. 그분이 특성으로 딱 그러니까요. 내려서 부르신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서요. 정말 엄청나요. 네. 들으시면 진짜 이런 진짜 하데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내려가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저렇게 내려가서 네, 하데스타운은 정말 재미도 네, 있고 정말 수작이에요. 네. 대단한 작품. 네.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하데스타운 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네. 네. 왜 벽을 세우나 자유롭기 위해서지 그것이 벽을 세우는 이유 자유 위해 저 장벽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장벽이 적을 막아 우릴 자유롭게 하지 우리 자유롭기 위하여 그것이 벽을 세우는 이유 자유 위해 우리의 적은 누구지? 우리의 적은 누구지? 우리의 적은 누구지 가난이 우리 적이지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유롭기 위하여 그것이 벽을 세우는 이유 자유 위해 저들은 못 가진 자들 저들은 우리의 것을 탐하지. 저들은 못 가진 자들 우리의 것을 탐하지 가난이 우리 적이지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유롭기 위하여 그것이 벽을 세우는 이유 자유 위해 독약 같은 위험한 저 입맞춤 폭동을 부르니 주님을 움켜쥐고 날 찾아왔던 아이들 이젠 무얼 원하나. 자유 가난뱅이의 칼에 맞아 쓰러지려고 저들의 왕이 된 난 누가 이끌고 누가 계획을 하고 누가 할 일을 주나. 네. 하데스타운 봤는데 보시면서 너무 스스로 민망해하셔가지고 엎드리셨어요. 네. 저 노래가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약간 트럼프가 그
미국과 멕시코 그 국경지대에 네. 장벽을 세웠던 그거를 조금 떠올리게 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데스가 굉장히 그 부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가. 원래는 이제 지하의 왕인데 네. 지하를 다스리는 신인 거잖아요. 네, 그리스 맞아요. 신화에서는. 근데 참 그 그리스 신화를 저렇게 풀어냈구나. 네, 진짜 네. 너무 천재적인. 그죠. 그러니까 오르페우스하고 유리디체 얘기인데 사실은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좋았어요. 네, 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네. 네. 영상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 네. 그쵸. 저 뭐 또 하겠죠. 네. 네. 저게 작년에 했었죠. 네네. 네. 됐어요. 그게 두 번째 공연이었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연도 받고 재연도 받습니다. 아, 근데 재연 때 더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짱짱인 것 같아요. 네. 했던 친구들이 다시 네. 와서. 그리고 초연 때 약간 그때 코로나 네. 기간이고 그리고 막 뛰어앉기도 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꽉 차고 네, 이렇게 네.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로 공연을 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초연 때도 물론 좋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하데스타운을 추억으로 네. 하드터리 저 요즘 하드터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SBS 뉴스 그 자료실을 막 맞아요. 뒤져가지고 지금 옛날 거 막 찾아서 열심히 네, 찾으시는.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뭐 제저스 크라이스트 포스터도 하셨다 그러고. 그렇죠. 네. 네. 거기 네. 빌라도 네네. 역할. 네네. 빌라도 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못 봤는데. 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끊임없이 또 장르도 뮤지컬과 네, 연극, 네. 또 영화, 드라마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비결?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저를 계속 좀 늘 좀 절 담금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다른 데 담궈야지.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좀 나한테 점점 뭐라 그럴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네. 그런 걸 좀 찾아다니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아. 나한테. 나이 되면 내 연기 어땠어? 그러면 선배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까 거기 좀 이상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풍토상.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네. 친구라고 해도 네. 막상 연기적인 터치를 받거나 나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하고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무용에 가면 또 그 사람들은 접근이 완전 다르고 뮤지컬에 가면 또 뮤지컬이 다르고 또 전시 네. 가서 퍼포먼스 하면 미술가들이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겪는 고민은 이거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작품을 접근하는구나. 이걸 배우기도 하면서 안 맞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재밌고 결국 제가 이걸 다 갖고 와서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네. 어떨 때는 100마디 말보다 노래가 좋을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노래보다 말 한마디 어떤 그 노래 말보다 어떤 몸동작 하나 네. 이런 게 연기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콜라보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클래식도 제가 보기엔 정말 모르겠는 게 너무 투성이고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음악을 연주하는 건가 이렇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진짜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조진주 조진주 씨, 바이올리니스트랑 네네네네. 그때 공연하실 때 특별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시에서 시 읽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음악도 같이 네. 연주하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음악도 같이 연주를 하시. 아니요. 저는 시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진주 씨가 연주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네. 그게 네. 거기에 시로 쓰였던 작품을 제가 낭송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 악장을 연주하시고 또 아. 네. 되게 특별했겠다. 그러니까 네. 어떤 시였어요? 그게 로르카 스페인 작품의 네, 네. 시였는데 네. 그때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아. 그 장면을 시로 적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낭송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하시지는 않았지만
거기 뭐 앵콜로 뭐 바이올린 연주를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제안을 잠깐 했었죠. 네, 근데 네. 조진 씨는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잘 키시는 분이고 바이올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옆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너무 친근하고 네. 어릴 때 꿈꿨던 그런 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못하는 사람이 좀 하면 그래도 약간 귀엽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은 곡을 제가 한 파트만 이렇게 연주해서 앵콜 곡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 제안했었는데 시간이 네. 아. 맞춰볼 컨셉도 시간이 그리고 네, 네. 아무래도 좀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못한 걸 오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바이올린 한번 가져오세요. 그랬거든요. 바이올린 가지러 가셨습니다. 네. 아, 케이스도 아주. 네. 왜냐면 제가 바이올린 켜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와, 바이올린 너무 예쁘다. 뒤에 막 네, 물이 어렸을 때 있네요. 제가 저한테는 바이올린은 참 아, 오래된 바이올린. 어릴 네, 제가 때부터. 중학교 때 아, 진짜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외교관이 될 줄 알고 네. 외교관이 되려면 이건 반드시 취미로 하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 어머니 악기를. 피아노 선생님인데 네. 다 겪어봤을 거예요. 가족끼리 뭐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다가 제가 식겁을 해서 네.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휘초리를 맞으면서 나 죽도 피아노는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뛰쳐나가면서 야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이올린이 비싸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네, 네. 차라리 바이올린 할 거야. 그럼 엄마가 안 안 할 줄 알고 시켜주지 알고. 근데 다음 날 바이올린을 사오셨어요. 아, 꼭 아들한테 또 음악을. 아들이 바이올린 할 거야 하니까 또 어떻게? 그쵸. 그래서 사오셔서 저는 근데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이게 아, 바이올린. 그래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8년간 어머니가 네. 매일같이 바이올린 들고 학교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 제가 도망갈까 봐. 어머. 그래서 얻게 돼서 연극하면서 다시 20년 만에 꺼냈어요 바이올린. 그러니까 아. 바이올린이 나중에 지금 나이 먹고 나서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그때 네. 이거를 할 너무 수 감사합니다. 있게 그렇게 해주셔서. 도망 다니고 버스가 네. 안 온다고 거짓말도 치고 막 별일을 다 하면서 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던 바이올린인데 연극에서 그래도 좀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제가 음악에 대해서 좀 알게 될 수 있게 네. 돼서 네.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 피아노도 열심히 배울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뒤늦게 피아노를 좀 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피아노가 없네요, 여기는. 아, 아깝다. 아, 무슨 멜로디언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아, 좀 바이올린은- 들려주세요. 바이올린 너무 네. 바이올린 참 너무 이게 참 한 곡으로 끝내기 아쉬운데요. 와, 얼른 갖다 두시고. 브릿지에다가 다 저거를 야금기 같은 거 네 껴놓은 야간기 거예요? 껴놨어요. 집에서 혼자 좀 연습하려면 껴놔야 돼서 소리를. 지금 안 빼고 하긴 했는데 아, 더 약간 뭐라 그러지? 소리가 매력적이네요. 되게 또. 뭔가 라디오 옛날 그 네, 맞아요. 흑백 영화 속에 네네네네네. 그런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거. 먹먹하게 약간 네, 이런 네, 소리가 네. 나서 연습할 네. 때 오히려 전 저 소리가 더 좋아요. 아. 이 곡은 무슨 곡이에요? 이거 미스티 재즈 아, 미스티를 네. 약간 네. 아. 가져오라기 잘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바이올린 그 앵콜을 할까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예전에도 바이올린 키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무대에서요? 네, 네. 이것도 무대에서 킨 곡이에요. 아. 카사노바라는 연극할 때 아. 처음에 독백하고 이거 키면서 사라지는 걸로.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네. 오. 무대에서 하시는 거를 찾았는데 엄청 오래전이에요. 네. 그 모비딕 출연하셨을 때 그거 영상 그 거기 아니 가시고 없는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데
PD님 정말 이러실 건가요? 아, PD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거는. 아 그때 모비딕이 그게 몇 년인가? 2000 되게 오래전인데. 네. 그죠? 너무 실험적인 액터 네, 뮤지션이라고.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직접 연주를 하면서 네. 모비딕이라는 작품 고래 잡는 그 네. 이야기를 네. 작살잡이는 바이올린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작살 이런 것도 하고 맞아요. 연주도 하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했고 그때 맡으셨던 게 키퀘 퀵해그 네 원주민 원주민. 네, 그러니까 원주민. 그래서 저 그때 인터뷰하신 것도 남아 있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성적인 거는 내가 담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더블로 하신 다른 분은 네. 좀 야성 그 담당 아니에요. 그분은 조금 네, 다른 멋진 느낌이었고, 버전. 예, 예. 하얗고 멋진 네, 친구 그분은 콘이요. 네, 네. 원래 그분은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더블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아 그 궁금하다. 네, 야성적인 그 그 나중에 그냥 붙여주시고 원주민. 저는 패스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 보세요. 그 옛날 거니까. 아, 네. 오. 야성 의미가 넘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바이올린이 이 바이올린인가요? 네, 맞아요. 같은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머니께 네. 감사를. 네, 어머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런 재밌는 작품이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한 2011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연주도 하면서 막 네. 더 신나고. 어떻게 바이올린으로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네. 하고 네. 다른 네. 느낌으로 음. 그렇게 접근하니까 재밌어요. 네, 네. 그러면 바이올린을 평소에도 그냥 연습을 가끔 하세요? 근데 굳지 않을 정도로 아.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거 클래식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네. 이분이 키는 걸 이 느낌 좀 켜보고 싶다면 어. 집에서 좀 따라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그럼 바이올리니스트 누구 좋아하는? 저는 네. 대부분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를 좋아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딱히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하이피치 연주가 제일 유명해서 많이 보긴 하지만 네, 네. 하이피치 연주 남자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좀 섬세함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아, 그래요. 약간 네. 좀 더 칼같이 착착 네, 찌르는 맛이 네, 있는 네. 게 좋아서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여자 바이올리니스트 아, 네. 우리나라도 너무 네. 좋아하고 네. 존지주 씨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작품에서 이렇게 연주를 할 작품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될 수 은- 있으면 좀 은근- 넣고 싶어하는 편이고 아. 네 그래서 레드북이라는 뮤지컬에도 좀 넣었었고 아, 그렇군요. 네 레드북. 잠깐 네. 그래도 할 네. 수 있는 제 재주를 한번 어울리면 한번 넣고 싶어하는 아. 근데 바이올린을 그렇게 켤 줄 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뭔가 무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피아노도 요즘 가끔 치시는 거예요? 네 원하는 피아노 곡을 어. 정해서 곡 마스터를 아, 네, 네. 그래서 외워오는 쪽으로 네. 잘 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네네. 네. 성인 피아노 전문 학원 잘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가면 뭐 어디서부터 여기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안 가르치고 무슨 곡이 아, 치고 곡 싶어요. 하나 그럼 그냥 정해놓고. 그곡 하나 예, 하고. 예. 그래야지 맛이 네, 있죠. 네. 배우는 맛이 기초부터 하면 지겨우니까. 그렇죠. 음. 네. 아 바이올린 듣고 나니까 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께서는 외교관이 되라 이러고서 네. 하시고 했는데 원래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공부를 곧잘 했는데 그게 계속 엎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님한테 큰 실망을 안고 안겨드리고 아 예. 그래서 뭔가 특성화된 차라리 일을 하자 그래서 방송국에서 하려고 동아방송대학에 약간 그래서 KBS에 관련된 PD 일을 하다가 아 그래요? 1년 네. 하다가 바로 그만뒀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원래 큰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은 그냥 너무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네. 그냥 그 일을 그만두고 나이 먹어서도 내가 창조적으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그냥 PC방에서 생각했던 것 같고 PC방에서요. 네 PC방 친구들하고 네. 그냥 카트라이더 열심히 하다가 네. 그러다가 네이버에 이제 검색한 거죠. 배우가 되려면 이렇게 오. 이거 되면 정년퇴직도 없고 그리고 뭔가 산업에 관한 일이고 그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였기 때문에 아, 그런 네.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음. 네. 그러고 하다가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뭐 그런 연기와 관련된 거를 그때는 한번 영어 경험을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어 학교 선생님. 다닐 네, 때는요? 외교관이 되기엔 살짝 좀 저는 영어 선생님. 네. 재미가 없고 네, 네. 영어를 어머니의 부흥에 맞게 네, 할 수 네. 있는 어떤 네. 그 밑단계 수준 굳이 이게- 찾았던 게 네, 그거였던 영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갑자기 막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PD를 하시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어. 예, 그러면 첫 무대가 언제셨어요? 27살. 27살 때. 음. 연극. 네, 영국.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갔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약간 좀 초반 러시가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뭘 배우거나 뭘 시작하면 네. 남들보다 좀 초반이 빨라요 저는. 그래서 아. 금방 실증 느끼고 다른 걸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건 안 되더라고. 아. 초반 러시가. 아. 그리고 다 들통나는 거. 음. 그리고 그걸 알아서 숨기면 숨길수록 쟤는 또 숨긴 애가 들통나서 또 꺼내자니 부끄럽고 내 민낯을 보여주자니 부끄럽고 아. 이걸 숨겨서 내 딴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가 보여주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그래 사실 연기 연습하다가 저는 위경련 나서 많이 실려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싫었어. 많이- 너무 싫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어. 근데 정말 재밌어요. 오. 그러면 그렇게 좀 힘들게 초반에 그렇게 하시다가 언제 야 이거 너무 정말 이건 평생 해야 되겠다 진짜. 그건 근데 그 고통 어떤 고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네. 그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 돼서 안 돼서 더 안 돼서. 잘하고 싶고. 네. 그리고 잡을 수 없어서 어. 그 성과라는 게 연기라는 게 그래서 노래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춤도 잘 추는 게 있고 네. 어쨌든 근데 연기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건 어떻게 가늠할 수 없고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물론 다 세세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연기는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잡히지 않아요 어디서가. 네.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왠지 더 공평하고 어떤 끼나 재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무대에 묻어나는 일이라 네. 그래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네. 어떤 책임감과 그런 것도 있으면서 갈등도 너무 있는데 이게 삶하고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져가는 이 굴레가 너무 좋아요. 그럼 뮤지컬은요? 뮤지컬은 예전에는 솔직히 뮤지컬 굉장히 많이 무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약간 뽕이 차 있어가지고 네, 네. 연극, 인생, 아, 예술은 이런 네, 거지. 네. 어렸을 때 머리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다녔을 때, 그거 덧바 이런 거 입고 막 네. 이랬을 때, 그러고 나서 연기에서 처음 깨졌던 게 테레비 기적의 오디션에 나가서
한번 대박 깨졌고요. 아 그때 거기 나가셨어요? 네, 연기 오디션, 기적의 오디션에 나갔었거든요. 생각나요 옛날에 네, 했던 그때 거. 한창 연극을 막 시작해서 불타오를 때라 네. 연극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난 예술을 하고 있어라는 이 뽕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아. 그때 어머니께서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근데 텔레비전은 더더군다나 무시했거든요. 네. 네. 뭔지 모르겠 지금 하면 너무 한심한 얘기지만 네. 그런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나 가족분들은 텔레비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네. 아들이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네. 근데 마침 어머니가 또 편찮으셨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연극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어디 계속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이러니까 텔레비전 한 번만 나가면 안 돼. 이게 돼서 떨어져도 난 모른다고 나갔던 데인데 네. 그때 그 어떤 방송 작가님이 네. 이 어떤 연기 주제를 주셨는데 이 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딸 너무 유치하고 네. 네. 재미가 없고 그래서 네. 근데 현준 씨 배우라는 직업이 저희 이 기적의 오디션 관람가는 12세 관람가입니다. 중학생이 당신의 연기를 봐도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던 말이 한 번 빵 맞았던 것 같아요. 기적의 오디션 꽤 오래된. 네, 맞아요. 여기 SBS 아니었어요? 맞아요, SBS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네. 로비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아.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기적의 오디션에 그거 나오셨던 그거 찾아야 되겠다. 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디션에 거기서는 좀 쓴맛을 보신 건가요? 거기서는? 6등했어요. 그래도 최종 생방에 가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그럼 네, 계속 꽤 나오셨겠네요. 오니까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네요. 좋아하셨겠네요. 좋아하셨어요. 네, 네. 표도 한번 했죠. 그럼 그 뒤로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나서 뮤지컬 아, 뮤지컬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 못한 이제 가서 겪어보니까 네. 아 내가 정말 큰 편견 살면서 그런 것들이 깨지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회에 대한 누구에 관해서 어떤 것에 관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 그냥 다른 거고 이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무용에 가서는 또 그걸 느끼고 무용단에 들어가니까 또 그걸 느끼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뮤지컬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어떤 무대 예술의 완성판이기도 한 거라서 그쵸.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런 작품에 있어서 제 충족감을 요새 너무 잘 채워주고 있는 네. 그런 장르입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계속 배워야 할 노래도 있고 네. 노래도 못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저한테는 노래를 또 못한다고 하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너무 잘하고 제가 그래서 거기 가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많이 보고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되게 행복해요. 이 친구들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뭐 보니까 각본을 직접 쓰고 단편 영화를 만드신 적도 있고 그렇죠? 그건 그냥 정말 네, 네. 완전 비공식에 아 그래요? 그냥 장르 네. 그냥 너무 네. 작게. 네. 이게 무용단 얘기도 하셨지만 네. 무용도 그럼 따로 배우셨어요? 네네 3년 무용단에 있었어요. 그때 어. 우연찮게 독일이나 뭐 유럽 공연을 볼 일이 있었는데 어릴 네. 때 네. 배우들한테 볼 수 없는 어떤 아우라, 어떤 아주 뭐 큰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네. 근데 전 몸을 운동도 해서 그리 못 쓰는 편이 아니었는데 딱 되게 뻣뻣하긴 했지만 그걸 따라하고 사람들 하는 건 우리나라 그게 그 맛이 안 나. 근데 그쪽에서 하는 워크숍을 한번 받았는데 네. 사람의 몸에 관해서 네. 뭐 피지컬에 관한 약간 댄스가 아니라 피지컬에 관한 네. 네. 우리는 왜 걷는가 왜 서 있나 음.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바뀌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고 사람이 서 있다 걷는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네. 그런 무용단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워크숍을.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는데 네. 어느 무용단에 가서 그 수업을 받고 네. 근데 마침 거기 대표 선생님이 무용수들이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할까? 우리 무용수들이 연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도 무용가니까 무용수들한테 연기를 가르치는 게 참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워크숍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용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연기를 할래? 네, 그래서 우리 네. 작품에 들어올래? 그렇게 된 게 3년 있었어요. 거기서. 그랬군요. 극단에서 3년 나와서 무용단 3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하는 거에 있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햄릿 공연을 보는데 유럽에서 네. 뭐 유명한 공연이니까 네. 어떤 배우 하나가 햄릿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햄릿이 오는데
원래 그냥 햄릿이 슬프잖아요. 아버님 네, 앞에서 네. 햄릿은 뭐 이러고 있는데 네. 한 배우가 이렇게 탁 아버지 네, 앞에 네. 딱 와가지고 네. 이렇게 서 있는데 배우 나머지 이제 장례식이니까 네. 사람들이 다 서 있고 그냥 이러고 띵띵 이러고 네, 있는데 네. 햄릿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예, 예. 이렇게 무대에 저기서 딱 보는데 한 배우가 이렇게 사선으로 탁 이러고 예, 서 있는 예.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어. 100마디 말과 어떤 표정보다 네. 햄릿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게 갑자기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별거 아닌데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무용단에 가서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데스란 사람도 네. 신이란 사람인데 네. 걸을 때 어떻게 무게감을 줘야 되지? 이런 거. 거. 어떻게 해야 이 평온하고 이 꽃발 나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찬 바람을 갖고 오지? 이런 발걸음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간 그런 연기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아주 저한테는 큰 수학이었죠. 아, 3년이. 그렇군요. 꽤 오래 계셨네요. 근데 3년. 그러게요. 네. 네네네네. 같이 공연하고 네. 터키도 갔다 오고 아. 체친도 갔다 오고. 그럼 그럼 여러 아까 가지. 해외 공연했다는 게 그 무용단 무용단 시절이에요? 갔다 오고 프랑스 연출이랑은 계속 국립극장에서 빛의 제국 문소리 아, 네네. 누나랑 했던 네, 작품인데 네. 그걸로 이제 아 프랑스에서 그걸로 맞다 그걸로 공연하고 해외 공연. 독일이랑 또 연관이 돼서 네. 독일 배우들이랑 같이 공연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빛의 제국 그 호페시젝터 네네네네. 무용단 오는데 그 약간 그 이렇게 추천하는 영상을 네네,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무용단 그 차진엽, 정말 진엽이란 다양하다. 무용수 네네 너무 차진엽 씨. 예. 진엽이랑도 같이 작품 했었고 아. 진엽이가 똑배시에 있었던 아 사람이라 그죠. 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종합 예술인이네요. 그냥 바이올린도 하고. 진짜. 네, 네. 다 아마추어예요. 아,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어떤 연기를 더 잘하고 네, 싶은 맞아요. 마음에 연기 잘하고 싶어요. 아까도 그 캐릭터가 나의 삶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균형을 찾으세요? 사실 너무 우울한 역할을 막 하다 보면 네. 실제 나도 거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공항이 왔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연기를 이제 하면서 아까 마음에 대한 근육도 얘기했지만 네. 그냥 어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이렇게 드러나냐 이렇게 드러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면 사실 눈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슬픔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리는 사람이 슬픔이고 슬픔에는 정말 수천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대한 반응은 그게 슬픔이라고 정해놓기 전에는 어떤 거였을까? 이것도 슬픔이고 이것도 슬픔이고 이것도 슬픔이고 그런 식으로 공황이 저한테 왔을 때도 내 몸에 일어난 어떤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처음에는 첫 공연을 하면 무대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떨리죠. 네. 일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갔던 생각은 일상을 무대 정도의 세계로 끌어올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계단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상이 좀 더 높아질 때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same 네. 무대 마치 뭐 양자 물리학 막 이런 책을 보니까 우리가 4살 때까지는 꿈을 꾸는 게 리얼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간이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꿈이라고 명하고 이게 실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냥 그 정도로 한 것처럼 일상과 연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갭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뭐가 서로 바뀌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스위치가 이렇게 딱. 이제 좀 되는 것 네. 같아요. 예전엔 괴롭고 어. 너무 공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네. 그렇게 보면 참 배우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정말 해볼 수 있어서 네. 진짜 그거는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너무 하겠지만. 고통스럽고 책임이 네. 따르죠. 사실 이해하기 힘든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악한 네, 네. 거라던가. 네. 그러면 진짜 어떡해요? 어떻게? 근데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으니까요, 악이. 음. 그걸 키우는 것뿐이죠. 그리고 음. 보고 그리고 인간의 결말
마약 어쨌든 최악으로 가는 그 길은 사람마다 결과값은 다르지만 가는 길은 비슷해요. 망가져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그 경로는 비슷해요. 정신병도 이렇게 계속 분석하다 보면 결국 다 비슷해요. 뭔가 다 비슷해요. 딴 걸 본다거나 자기가 어디가 약해졌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과값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사람이 망해가는 일,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일의 이 루트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알면 표현은 진짜 자유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고 그건 뭐예요? 정신분열증의 하나예요. 아 그래요? 카타토닉이라는 병, 카타토닉이 한 정신분열의 한 네. 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대로.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어. 이게 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병이에요. 아 그래요? 카타토닉이라는 어떤 네, 종류의 네. 병인데 네. 네.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가장 안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극하면 나무나 돌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정신병원에서 네. 거기서 근무하는 네. 분들한테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음. 어쨌든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서 마약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상태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한통속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이 굳어가고 어떻게 마비되고 이런 몸에 대한 것들 다 비슷하구나. 거기서 파생됐던 것들이랑 본질은 좀 이해하고 있게 되고. 네. 그럼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아 이게 나의 대표작이야 하는 게 스스로 꼽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 영혼까지 막 영혼이란 말 너무 그렇지만 영혼까지 제일 비슷했던 캐릭터는 이중섭 선생님이 연기했던 게 제일 저는 약간 좀 그때 어떤 뭔가 시너지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네. 햄릿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 것 같고 갈매기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연극에서 유명한지 체홉과 섹스피어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1인 35역 했던 나는 나의 안에다가 저한테 또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건 못 봤네요. 네. 네. 35역이요? 네. 독일에서 사는 성소수자 얘기예요. 독일에 사는 약간 양성을 가진 그러니까 게이 할머니인 거죠. 네네. 그래서 치마를 입고 다니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베르린 장벽에 머물러진 것부터 그 모든 역사를 산 딱 그 나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모가 레즈비언이었는데 자기한테 그 교육해준 모든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변하면서 계속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연기하는 거예요. 네. 못 봐서 아쉽다. 다시 하실 계획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글쎄요. 단테의 신곡. 네 맞아요. 단테 신곡 나오셨던 거 봤는데 네네네네. 그거는 리포트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제 후배 기자가 저요? 네. 제가 나오겠죠. 또. 네, 나옵니다. 빨리 네. 네, 단테 신곡. 네. 이제 공연 속의 리포트인데 네. 이제 그 중에 일부예요. 네. 뒤에는 이제 다른 공연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앞부분만. 네. 내 이름은 단테.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을 지나 천국에 오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주인공 단테가 지옥과 연옥, 천국을 경험하며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린 14세기 시극 단테의 신곡을 중견 노장 배우들이 함께 풀어갑니다. 인간의 고뇌와 삶의 본질을 묻는 고전은 시공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걸음은 누구도 같이 갈 수 없고 혼자서 가야 한다는 글귀가 있어요. 제가 가져야 하는 그런 꿈과 이상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어려운 주제인 만큼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관건입니다. 신을 부르는 인간의 기도. 창과 클래식 음악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저건 한 몇 년? 2013년? 2013년. 2013년. 그러니까 저 단테 신곡도 되게 그때 국립극장에서 한태숙 선생님이 연출하시고 네. 창극단이랑 같이 창극단이랑 했었어요. 약간 그래서 뭐라 그랬죠? 종합 무슨 뭐라 총체극 총체극도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그런 느낌. 네. 네, 저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품. 네. 맞아요. 진짜 작품 엄청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연극하고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또 다른 뭐 매체 연기나 뭐 이쪽 네.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매체 연기 올해는 무대를 좀 할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올해를 좀 약간 연기적으로 좀 더 매체 연기나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아, 들어가- 대학원이요? 네, 대학원 가고 아, 또 뭘 배우세요 또? 대학원은 그럼 뭐 연극영화과 대학원이요? 네네 뮤지컬 전공 아, 뮤지컬 뮤지컬 공연 예술 전공이요? 네 아. 그쪽으로 가서 노래도 좀 배우고 연기도 좀 다시 아, 그래요? 그리고 요새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 그 친구들이 연기하는 건 어떤지도 궁금하고 왜? 제가 줄 거 있으면 주고 저도 받을 거 있으면 좀 받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매체 연기는 좀 이제 좀 너무 어떤 궁금증도 생기고 네. 네. 결국 연기는 같은 길이긴 한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서 네. 매체 네. 연기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해보려고요. 어. 더 좀 알아보고 싶고. 네. 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는 근데 뮤지컬이면 무대 쪽을 더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카메라 연기도 있어요. 아, 카메라 아. 연기도 네. 하고 그 대학원 과정에 다양하게 네, 이렇게 있어요. 겪을 네. 수 있는 네. 게 있군요. 아. 몸 쓰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네. 네, 나이도 들고 보니까 다시 몸도 좀 쓰고 너무 굳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어.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아. 매체 연기는 좀 어떻게 달라요? 아무래도 매체는 여기가 위주니까요. 그죠. 아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여기에서 메인은 눈이라서 네.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게 몸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가 훨씬 더 소중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몰입돼서 이쪽을 디테일하게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느낌이고 그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몸으로 클로즈업도 생각하고 많이 써야 하고. 되는 야. 거라서 이걸 효과 사운드도 또 다르고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연기를 하지 않으면 또 너무 여실하게 카메라는 드러내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연기가 뭔지 좀 요새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좀 한창 많을 때예요. 네. 네. 공부도 하셔야 되고. 예. 네. 할게 너무 아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입학하신 거네요? 네 올해 이제 그죠? 네, 3월이니까. 개강했습니다. 네. 아, 신입생. 네. 와. 근데 이렇게 연기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인 네. 것 같아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원래 가르치는 일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아름다운 일 같아요. 네. 사람이 연기를 할 때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시청자나 관객으로서 볼 때는 그냥 뭐 재밌다, 뭐 네. 감동적이다 여기서 끝이었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죠. 다 하나하나의 철학자가 되는 듯한 그 네. 다 맞아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생에 네. 대한 생각이나 깊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진짜 역시 다 뽀록나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대학원도 다니시고 더 공부를 해서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아직 못했는데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일단 이상하게 드라큘라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 드라큘라요? 네. 영원히 네. 사는 게 어떤 건가? 아. 이게 궁금해요. 아. 영원히 사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갖는 외로움 뭔가? 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걸까?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반대로 너무 평범한 사람에 관한 일이 점점 궁금해져요. 예전에는 좀 독특하고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좀 하면 할수록 약간 배우라는 직업이 아무것도 아니고 스쳐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일 같거든요. 그냥 항상 곁에 있는 가족이 좀 특별해지는 나이가 되는 것처럼 네.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 항상 먹었던 밥, 뭐 항상 있는 이런 거, 항상 당연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그걸 어떻게 살려주느냐가 배우의 몫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평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 그런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돌아가신 일본의 키키키린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좀 영적이고 싶다. 약간 저는 그분의 연기를 보면 되게 영적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귀신 같아요.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어요. 그게 배우 사람인 자에 아닐 빗자에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웠고 배자가 그러네. 그런데 네. 근심하면서 네. 걸어가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인간적인. 아.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면서 인간 같지 않은 게 배우란 뜻이라고 좀 배웠어요. 그 한자가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인간이 아닌. 인간이 그러네. 아닌데 근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근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닌 사람.
네, 네. 이런 거랑 얽혀 있구나 이게 음. 배우라는 직업이. 옛날에 전쟁을 멈췄던 배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장 가운데서 어떤 배우가 독일 배우 연기를 했는데 네. 그날은 전쟁을 안 했대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일하긴 하지만 네. 배우로서 그래도 이 음.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걸로 감사하게 돈을 벌어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것 이상의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어떤 소명이란 게 있나 보다. 네, 네. 그 작은 어떤 지켜야 하는 약간 미련한 마음들 같은 거. 오르페우스가 되게 힘들고 그런 대로 씻어서 여자한테 주거든요. 네. 이거 돈도 안 되고 이런 거. 이런 걸 왜 하지? 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마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천재처럼 죽고 싶었는데 천재로 죽기엔 너무 늙었고 약간 그런 천재는 천재 요절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제일이랑 정재일 작곡가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다. 네. 정재 씨도 요 자리에 앉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일은 너무 제일이랑 맥베스라는 공연 같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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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제일이도 너무 훌륭하고 뛰어난 친구로서 그럼요. 네. 드라큘라 역할 하시는 거는 음. 언젠가 보고 네. 싶습니다. 이 드라큘라는 그쵸 이게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순정을 바치는 네. 정말 영원한 사랑을 바치는 약간 그런 걸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아니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일반적인 그 인간이 아니네요. 오늘 이렇게 막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예. 저는 어떡하지? 이거 화면에. 앵글이 막 이거 멈추고 다시 하자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네. 너무 연주도 좋았습니다.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이 약간 무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곳이 맞아요. 네. 예. 저희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네, 감사하고요. 또 연습하고 필요하실 텐데 이렇게 아니에요. 또 네, 오셔가지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음. 네,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네. 좋은 예술을 하고 싶어요. 음. 예술의 원천이 뭔가 좀 예술, 뭐 영혼 이런 얘기하면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게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제공해드리고 그래도 같이 사랑하는 이 동시대 분들에게 어떤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게 저희 일인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 살고 싶고 네. 좋은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현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